안녕하십니까. 8월 26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밤에 미 증시가 다우는 약보합, 나스닥은 강보합에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경제 지표 중에 소비자 신뢰지수가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96인가 그 정도로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는데 83 정도로 생각보다 좀 많이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앞으로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을 것이다 쪽으로 좀 더 비관적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한 것보다 비관적으로 본다. 이 부분이 악재로 좀 작용을 했고요. 근데 소비자 신뢰지수는 뭐 그렇게 큰 어떤 지표는 아니니까 약간의 그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줬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 미중 간의 1단기 무역 합의가 이행되고 있다, 뭐 이행하겠다 이런 쪽으로 좋은 쪽으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고위급 회담에서.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해서 미중 간의 갈등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쪽으로 해서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하고 별반 차이 없이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어제 빠졌다가 오늘 올라왔고요. 지난밤에 다우지수는 어제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또 약간 내려오는, 그러니까 혼조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증시 상황은 독일 증시도 마찬가지 거의 뭐 보합권에서 자리를 지켰다. 그래서 큰 영향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일본 증시도 뭐 딱 거의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중국 증시 한번 볼까요? 중국 증시가 조금 빠졌네요. 이 부분은 그 나중에 원인이 뭔지를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해외 증시 상황으로 봤을 때는 국내 증시에 그렇게 뭐 좋은 영향도 아니고 나쁜 영향도 아니고 그냥 평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제가 계속 그 관심을 두고 있는 게 해외 증시보다도 국내 확진자 숫자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은 뭐 3만 명대로 해서 확진자가 꺾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본도 1000명대를 넘어가다가 700명대로 우리보다는 훨씬 많지만 그래도 1000명이 넘어가고 있다가 700명대로 줄어든다 이런 느낌을 주는데 우리나라는 20-30명 가고 있다가 지금 300명 쪽으로 급격히 올라가는 그런 추세다 보니까 이 부분이 국내 증시에 상당히 악재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장 시작하기 전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졌어요. 오늘 확진자 숫자가 얼마가 나올지 보통 한 10시 10분쯤에 발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수로 보시면 딱 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거래소 지수 5분봉인데요. 1차로 약간 하락을 하고 있다가 10시 10분에 발표 나오면서 2차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건 바꿔 말하면 좀 세력권에 해당하는 전문가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 확진자 숫자를 예상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도 오늘은 예상을 조금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정도 확진자가 나올 것인지를 미리 예상을 한다면 그 확진자 발표 나왔을 때 내려갈 걸 예상해 가지고 미리 매도를 해서 빠진다는 얘기죠. 빠져 있다가 발표 날 때 한 번 더 빠지고, 그럼 이제 이 정도 빠지고 나면 여기서부터 팔았던 사람들이 다시 매수를 해서 들어 올리는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확진자 숫자를 상당히 조금이라도 빨리 파악하는 것이 현재 장세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냐. 시장의 방향이 해외 증시보다도 오히려 국내 확진자 숫자가 더 큰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거래소 지수도 보시면 확진자 숫자 발표할 때 확 내려갔다가 그 다음 다시 그 해외 증시 상황이 괜찮아지니까 반등을 해서 보합권으로 맞춰지는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확진자 숫자 나오는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건 그 미리 조금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 지난밤에 그러니까 12시 24시 땡땡 00시 될 때까지의 확진자 숫자가 뉴스에 개별적으로 계속 나옵니다. 서울 지역에 뭐 오후 6시 기준으로 몇 명 뭐 이런 식의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잘 종합해보면 오늘 대강 예상 숫자가 어느 정도 나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YTN 뉴스를 한 6시 때인가 그때 들었는데 서울에 어제 확진자 숫자가 한 110명 정도로 예상한다는 식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게 보통 한 80명 정도로 잡고 있다가 110명 정도 나오니까 한 30명 정도 더 벌어버렸죠. 그래서 그걸 감안하면 오늘 숫자가 어제가 280명이었으니까 한 30명 정도, 30, 40명 더 넣는다 생각해서 오늘 한
40명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오늘 확진자 숫자가 오늘 몇 명이었죠? 320명이었나요? 아마도 오늘 확진자 숫자가 이걸 제가 그렇게 중요하게 봐놓고 지금 약간 헷갈리는데 320명이었던 것 같아요. 320명대로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280명이었다가 320명이니까 느낌상으로 확진자가 확 늘어난 느낌을 주죠.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오늘 시장 전체가 출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당분간은 국내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 때까지 한 200명대 밑으로 떨어질 때까지는 확진자 숫자 발표에 상당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왜냐하면 320명 이 상황에서 지금 거리두기 지금 현재 2단계 상황인데요. 3단계로 격상해야 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지금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3단계 격상을 해야 되는데 3단계 격상을 하게 되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전에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코로나 국내 신규 확진자 국내가 307명이고 해외 합쳐서 320명이었는 것 같으네요. 지금 이 뉴스가 계속 나옵니다. 3단계 격상 시기는 결정이 안 됐는데 계속 늘어나게 되면 3단계 격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지금 3단계 격상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3단계 격상을 했을 경우에 경제적으로 오는 그 파급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 선뜻 할 수가 없는 상태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은경 본부장께서 3단계 격상 요구가 있지만 격상 시기에 대해서 결정된 것은 없다. 결정은 안 됐다. 지금 이렇게 멘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진자 숫자가 그나마 320명이기 때문에 봐줄만 한데 이게 400명을 넘어간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격상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해서 여기에 집중해서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걸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보유하고 있던 종목이 스페코하고 R스포트였습니다. 한국카본을 300만원 가지고 있었는데 시간 외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어제 제가 방송할 때 좀 상당히 방향에 대해서 머뭇거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포지션 잘 가지고 있다가 조비 던지고 한국카본 던지고 이렇게 잘못 던져갖고 그 다음 스페코 쪽하고 이렇게 포지션 구축하다가 R스포트 이렇게 구축하다가 오히려 손실이 나버렸는데요. 잘 가지고 있다가 손실이 발생해 버렸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확진자가 280명 나오길래 이게 시장이 꺾일 수 있다는 그 불안감 때문에 우량주 쪽을 다 조비라든가 한국카본 다 던져버리고 스페코라든가 R스포트 지수 급락에 대비해서 이쪽으로 이제 바꾸는 과정에서 좀 꼬였었어요. 그리고 스페코 200, R스포트 200 가지고 있고 한국카본 300 가지고 있었는데 장 끝나고 나서 방송 끝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확진자가 더 많이 나와가지고 시장이 꺾일 위험성 이게 계속 머릿속에 돌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걸려서 한국카본을 다 정리를 해버렸고요. 본전에서 다 팔아버렸습니다. 팔고 스페코 200, R스포트 200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분위기를 보니까 오늘 확진자가 한 300명 넘게 나올 것 같다 싶어가지고 확진자가 늘어났을 경우에 가장 관심받는 종목이 뭘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좋게 본 게 파버나인이었어요. 파버나인을 좋게 본 이유는 인공호흡기 관련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여기서 올라갈 때 사실 제가 이해가 좀 안 됐습니다. 인공호흡기는 원래 메가이시스가 44,000이니까 아주 우량하죠. 이게 전문 회사인데 메가이시스가 별로 못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파버나인이 아주 강하게 올라갔어요. 21일날 급등하고 그 다음 또 급등하고 아주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강할까 싶어서 찾아봤는데 나름 이유가 있었어요. 2분기 실적을 파버나인의 실적을 찾아봤는데요. 유동 물량이 지금 880만 주니까 물량은 유동 물량이 작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아주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세력들이 확 끌어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동 물량이 작은 건 장점이고요. 올라갈 때는. 그 다음 실적을 봤는데 2분기 때 실적이 1분기하고 별반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건 인공호흡기라 그래놓고 실적이 별로네 그러고 제가 무시를 했는데 회사에서 나온 멘트가 뭐가 있느냐 하면 인공호흡기 관련한 매출은 2분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나서 이제 눈이 번쩍 뜨인 거죠. 인공호흡기 관련한 실적이 2분기에 반영이 안 되고도 그 정도였기 때문에 이 실적이 3분기에 반영된다면 3분기 실적이 이것보다는 월등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회사가 그런 대로 괜찮은
그거 하는 회사입니다. TV 같은데 이렇게 바깥 테두리, 그 다음 샤이니지라는 거 뭐 무인 그 주문하는 이런 기계 같은 게 이렇게 스탠드로 써가 있잖아요. 그럼 화면 말고 나머지 테두리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제작하는 회사인데 그 메가 ICS하고 공동으로 인공호흡기까지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실적이 코로나가 확산되면 될수록 비대면 관련한 이런 부분들의 실적이 탁월하게 나올 만한 회사입니다. 근데 실적이 2분기에 못 나왔던 이유는 2분기에 인공호흡기 실적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실적이 3분기에 나온다면 아주 좋게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장에 가장 핫한 종목이 그 파버나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 시작하기 전에 시간의 거래에서 그 이게 하나 둘 셋 넷 400만원치 주문을 넣었어요. 넣었는데 시간에서 반 정도는 매수가 되고 나머지는 체결이 안 됐습니다. 다행히 또 절반 정도를 누가 던져줘가지고 절반을 매수하고 시작했고요. 그 다음 시작하자마자 그 부족했던 부분을 계속 매수를 했습니다. 해서 거의 한 600만원 정도치를 파버나인을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보시면 파버나인 5분봉입니다. 여기서 시작했는데요. 올라가려고 할 때마다 자꾸 누군가가 눌렀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를 때 여기서 계속 잡았습니다. 잡고 나서 그 다음에 확 땡겨 올렸죠. 이때가 대충 한 9시 40분쯤 땡겨 올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느낌이 세력들이 이 종목이 좋다는 걸 이미 감지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좋다고 생각하고 끌어올렸기 때문에 앞에 매물 때문에 못 올라가고 있다가 쉬고 있다가 아침에 누르는 척 하면서 물량을 좀 받아들인 다음에 그다음 확 당겨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시간 외에서부터 해서 여기서 다 매수를 해놨기 때문에 여유있게 그냥 이 부분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부분 그 일부 이익 실현도 하고 그렇게 해서 파버나인이 오늘 가장 괜찮았던,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좋았던 종목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그 가지고 있던 R스포트는 여전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확진자가 늘어나면 원격 관련한 부분들의 재료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 종목은 계속 그냥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100만원치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이 정도면 뭐 실적이 탁월하니까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R스포트는 추가로 매수했고요. 그 다음 스페코는 팔았다가 다시 잡았습니다. 이거 참 이것도 세력이 참 지저분한 게 그냥 올라가면 될 것을 풍력 관련해서 실적이 지금 좋기 때문에 올라가면 되는데 이걸 축 잡고 그냥 계속 누릅니다. 올라갈 만하면 계속 눌러가지고 진다 빼놓고 그냥 확 당겨올리는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손절했다가 정리했다가 다시 종가에 100만원치만 잡았습니다. 이게 많이 잡기는 부담스러웠어요. 세력이 자꾸 이걸 누르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특히나 이 종목은 전쟁 관련주인 빅텍하고 묶여가지고 이 빅텍은 솔직히 뭐 별 볼일 없죠. 빅텍이 눌리면 같이 따라 내려가는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중을 많이 실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100만원치만큼만 추가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게 봤던 한국카본 오늘 많이 눌렸는데요. 어제 매수했던 외국인이 오늘 일부를 이익 실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매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눌렸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종가에 100만원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파버나인 200만원 아침에 400만원 잡았다가 일부 이익 실현하고 나머지 200만원 남겨놓은 상태인데요. 이런 그림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보시면 앞쪽에 저항대가 이렇게 있는데 꼬리도 안 달고 끝까지 다 올렸죠. 올렸기 때문에 이건 만약에 내일도 확진자가 300명대가 나온다면 떠서 날아갈 가능성도 있다. 가격도 지금 좋죠. 6,000원이니까 아주 괜찮은 가격대고요. 주봉으로 봤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좀 있죠. 이건 이제 물론 이낙연 총리 대선 테마주로 올라갔었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좀 맥이 다르지만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여력이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월봉으로 봐도 그렇지 한 9,000원대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아주 좋게 생각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 R스포트는 올라갈 때마다 이거 매수하는 세력도 강하게 매수하는 반면에 매도하는 세력도 또 축자고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좀 올라갈 만하면 이게 좀 여기서 강하게 좀 밀어 올리면 또 확 눌러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확산세가 계속된다면 거리두기 3단계가 되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들의 논쟁이 되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부분도 그대로 300만원치 100만원 추가 매수해서 300만원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스페코하고 한국화보는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100만원치씩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해외 증시를 볼 게 아니고 국내 확진자를 우선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 순서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 우한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나서 그 다음 우리나라하고 일본 쪽으로, 우리나라는 대구 신천지로 해서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럽 쪽으로 확산세가 넘어가서 유럽도 급격하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그 다음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 브라질, 인도 이런 쪽으로 확진자가 급증을 했었어요. 근데 미국하고 브라질 이런 쪽이 급증하고 있을 때 유럽이 한풀 꺾이고 중국은 확진자가 거의 없는 상태로 확 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한 20명대로 줄어드는 상황으로 진정이 됐었는데요. 지금 다시 우리나라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만약에 이게 우리나라가 확진자가 여기서 줄어들지 않고 더 늘어난다면 400명 이상 늘어나는 확진자가 급증하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유럽도 추가로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해 볼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진정되고 있는 미국이나 브라질 쪽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 진정되더라도 2차 팬데믹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유럽 증시나 미국 증시 눈치 보고 우리나라 증시가 움직인다기보다는 지금은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보고, 우리나라의 확진자 숫자를 보고 해외 증시가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진자 숫자가 국내 확진자 숫자에 좀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그렇게 시장에 대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매매를 마쳤고요. 잔고는 1031만원입니다. 현금은 조금 남겨놨습니다. 이게 한 300만원 정도 현금 남겨놨고요. 또 특별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잘 없어서, 그래서 오늘 잔고는 1031만원이고요. 아직까지 외국인이 선물에서 계속 매수 포지션을 오늘도 1200억 매수하고 있어서 선물 쪽으로 봤을 때는 상방인데 콜을 매도하는 양을 계속 늘리고 있어서 위로 올라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느낌을 조금 받습니다. 일단 1031만원에서 오늘은 플러스 33만원입니다. 그리고 15분에 맞춰 드리려고 했는데 약간 시간이 오버가 됐어요.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1031만원 시간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오늘 한 17분 정도 걸렸는데요. 이것을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